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자 이제 이번 강의로 직선의 방정식은 마무리할 거예요. 페이지 165고요. 타이틀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식의 형태가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처음에 조금 많이 어색해해요. 근데 내용이 전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식이 두 가지의 직선을 줄 거거든요. 그럼 직선을 주면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쓸 때 사이에 K라는 상수를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상수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념 박스 보시면은 지금 괄호를 쳐서 식 두 개를 대입해 놨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K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22번 문제를 바로 보시면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위에 개념 박스처럼 그런 직선인 거예요. 괄호를 치고 6y-7 더하기 k 그리고 2x-y 더하기 6은 0. 이 직선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직선 하나,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목적은 뭐냐면요, 이 K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K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직선이 누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1,3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K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건데, K를 구하려면은 XY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지나가는 점 하나를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18 빼기 7 그리고 K 그 다음에 2-3 플러스 6은 0. 이렇게 1,3을 여기다 대입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풀이 과정에서 K가 -3이라고 나온대요. 그럼 이제 이 K를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x 플러스 6y-7 여기에다가 K에다가 -3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식을 전개만 해주면 됩니다. 전개해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4x 플러스 6y-7이 있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9y 그 다음에 계산 잘못했네요. 제가 그렇죠, 뭐 죄송해요. 자, 3y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5는 0입니다. 근데 우린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플러스 25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K값은 문제에 주어진 다른 점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고, K값을 구했으니까 K 자리에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크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직선을 하나 새로 만든다. 개념 박스처럼 K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직선을 하나 새로 만든다라는 거고요. 식을 전개하는 게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굴 대입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여러분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K만 구하면 되거든요. K를 구해야 되니까 주어진 점 하나, 저기에 있는 점 하나를 대입해서 K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 있는 그 순서대로 구하시면 되는데, 단 우리 목적은 K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의 방정식 가도 또 나오기는 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때는 좀 많이 중요하고요. 사실 직선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거나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문제를 22번보다는 23번처럼 많이 풀게 돼요, 여러분. 자, 23번 보시면은 식이 K가 들어있는 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22번의 식과 살짝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쭉 해처 모여를 할 거예요. 아이고. 식을 일단은 다 전개를 해줍니다. kx-2x 2ky
더하기 y 그리고 k 더하기 3이라고 해주고요.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를 먼저 묶어주면 2x 플러스 3 2x 플러스 y 플러스 3 그리고 이제 k를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입니다 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또 직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직선에 뭐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k를 달고 있으면. 그런데 말 그대로 교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교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점이니까 실제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서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 다시 볼게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간다. 근데 그 일정한 점은 이 식의 의미에 따라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그 풀이 과정 보시면 x는 1, y는 마이너스 1로 나온대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는 점은 1,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풀기 때문에 22번, 23번은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식의 의미가 뭔지는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직선보다는 원의 방정식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거기 있는 문제들 일단 식에 익숙해진다는 목적으로라도 꼭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는 하고 나서 꼭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풍셈 밑에 이제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k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다. 그 식의 의미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k를 구하러 갑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쪽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부터가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166페이지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단독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교과 과정에서도 여기저기 당장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교과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데 말 그대로 점이 하나가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약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직거리를 말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를 말해요. 왜냐하면 점과 직선 사이가 수직거리가 아니면 진짜 두 개 점과 직선 사이가 이루는 거리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무한대예요. 이런 거리를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우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직거리라고요. 수직거리를 약속을 하고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자를 소문자 D를 많이 적어줘요. 이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직선을 지금 개념 박스에서는 일반형으로 써놨잖아요. 문제는 대부분 표준형으로 줄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일반형으로 바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을 일반형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표준형이 아니라 다 일반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그리고 그냥 한 점을 m,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공식은 d라는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x 앞에 계수 a의 제곱, y 앞에 계수 b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x자리잖아요. x자리니까 여기 x자리에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m, 그 다음에 y자리는 y자리에 b 곱하기 n 더하기 c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원점과의 거리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공식은 분모는 변할 게 없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인데 이제 x자리 y자리 0이 들어가다 보니까 a 곱하기 0 그리고 b 곱하기 0 더하기 c 이렇게 돼서 결국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절대값 c입니다 라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 같은 경우를 따로 외우신다기보다는 x, y에 뭐가 들어간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고요. 막상 이 공식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몇 번 어차피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제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서 꼭 이해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처럼 생긴 아이들, 이제 24번을 볼게요. 24번을 보시면 24-1에 그냥 점 하나 주고요. 그리고 직선 하나 줄 거예요. 3x-4y-5는 0. 자, 그럼 그때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3제곱 4제곱 분의 절대값 3 곱하기 1. 1은 x자리로, 2는 y자리로, 그리고 5는 c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조심해야 될 점 하나 있다 그랬어요. 문제 5번을 문제 6번으로 볼게요. 원점은 너무 쉬우니까 문제 6번으로 보시면 주어진 직선이 표준형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거를 반드시 뭘로요? 일반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얘를 반드시 일반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x자리에는 3, y자리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들어가죠. 그리고 c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물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형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형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바꾸시면 되고 연습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7번 같은 데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막상 나오면 3,3이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y는 2래요, 여러분. 자, 이것도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반형을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꾸시는 게 편하겠죠. 0 곱하기 x 더하기 y 빼기 2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0의 제곱 0이죠.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x자리에 0 곱하기 3, 이렇게 x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고요. y자리에는 1 곱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갑자기 하나가 y는 2라고 딱 떨어져 있다 해도 그냥 우리는 일반형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형 형태로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 부분은 공식에 대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익숙해진다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어 주시고 넘어오세요, 여러분. 강의 잠깐 멈추시고 다 풀어 주세요. 이게 어색하면 그 뒤에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공식을 다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멈추시고 166페이지는 꼭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67페이지를 볼게요. 25번을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번엔 거꾸로 길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25-1번을 보면 2,a라는 점이 있고요. 직선이 x-y 플러스 3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3루트 2래요. 자, 여러분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세요. 루트 1 더하기 1 따라오실 거라 믿어요. 2 빼기 a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이거는 루트 2분의 5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얼마래요? 3루트 2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제곱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값 성질을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대각선 올라가면은 5 빼기 a는 3 곱하기 루트 2에다 루트 2 곱하는 거니까 6이 돼버리죠. 그래서 5 마이너스 a는 절대값 풀어준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거예요? 지금 절대값 a가 1이더라 라고 하면 a는 풀마 1이라고 우리가 쓸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풀마 6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6, 하나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 a 값이 결정이 되겠죠. 5 마이너스 a가 6일 때, 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일 때. 그래서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때 a는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a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절대값이나 제곱이나 사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제곱에서도 당연히 우린 두 가지 값이 나올 거니까 절대값도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공식 먼저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단 공식에 대입해서 문자가 있더라도 대입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직선의 문자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나가는 점 하나가 1,3이고 주어진 직선이 2x, 지나가는 점이 아니죠. 주어진 점과 주어진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공식을 쓰세요, 여러분. 루트 4 더하기 1 그리고 2 더하기 3 더하기 a. 이 거리가 2루트 5래요. 이것도 굳이 제곱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5 더하기 a가 루트 5가 올라가면 2 곱하기 5니까 10이 나올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a가 하나는 10이 나올 거고 5 더하기 a가 하나는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a는 5가 나올 거고요. 이때 a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두 개씩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절대값과 루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곱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값이 두 개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완전 직선을 구하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여러분. 왜냐면 원점을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원점을 떠나서요, 여러분. 26번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에 대해서 수직이다 라는 거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기울기를 주는 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1이 돼야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될까요? 자, 그 말은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직선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y는 x 더하기 k입니다 라고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y는 x 더하기 k입니다 라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세요. 이 구하는 직선과 누구와의 0,0 원점과의 거리가 2루트 2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 위의 내용들은 다 지우시는 거고요. 다 지우시고 새롭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죄송해요. 자,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되죠. x-y 더하기 k는 0으로 바꿔놓고요. 고리 공식을 쓸게요. d는 루트 1 더하기 1분의 원점이니까 결국 k만 남습니다, 여러분. 다 00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 거리가 2 루트 2래요. 그럼 절대값 k는 4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k는 풀마 4가 나오겠네요. 그럼 k가 풀마 4라는 건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직선이 나오는 거죠. y는 x 더하기 4입니다. y는 x-4입니다. 라고 두 가지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k값이 두 개니까 직선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수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직선을 새로 만들었고요. 원래 이제 주어진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아예 딱 잘라버리고 이제 위의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딱히 뭐가 더 복잡하다라는 건 잘 안 보이니까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4x-3y-6의 수직이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바로 직선을 바꿔버리세요. 3분의 4가 그럼 3분의 4x-2네요.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k라고 쓸 거고요.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4래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러 가는 거예요. 루트. 자, 근데 이 상태로, 자꾸 제가 빼먹네요. 이 상태로 푸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일반항으로 푸셔야 되죠. 일반항이요. 일반항으로 다시 바꾸면은 4y 4k니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k는 0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리 공식을 쓰러 가는 거죠. 루트 9 더하기 16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될까요? 이 거리가 4래요. 이 거리가 4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라는 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k라는 게 20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4k랑 절대값 4k랑 과연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값 마이너스 4k랑 절대값 4k랑 어떨까라는 건데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값을 벗겼다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k는 하나는 5가 나올 거고요. 또 다른 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위에 건 아까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5 하나 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5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값 푸세요. 마이너스 4k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 느낌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요 느낌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절대값 a가 1이다 그러면 그냥 절대값 벗겨버리고 알맹이가 풀마 1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알맹이가 마이너스 4k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4k가 풀마 20이에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마이너스 갖고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 이게 과정이 한 줄씩 다 이해가 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67페이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68, 69페이지, 그러니까 168, 169페이지가 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거리의 활용. 활용이란 죄송합니다. 활용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포인트는 두 가지 유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 있는데 사실 삼각형 넓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 대해 설명은 해드릴 거지만 실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주관식일 때는 신발끈 쓰면 안 되고요. 객관식일 때는 사실 신발끈으로 많이 풀거든요.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통용되는. 대부분 다 신발끈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촘촘히 가는 거라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교과 과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쓰면은 아마 감점 당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이제 개념 박스 168페이지 개념 박스 보시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앞에 평행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거기다 표시 좀 해주세요. 평행이 아니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행이라는 거에 하나 잡아주세요. 평행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한국말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로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168페이지에 이제 27번 문제예요. 다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포인트가 뭐라 그랬냐면 평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울기 구하시면 평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 1번식이 x-2y 플러스 3은 0이고요. 2번식은 x-2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실제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는 다 같아서 평행일 거고요. 자, 이걸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요. 이 문제는 두 직선, 다시 말하면 둘을 없애버리면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 말은 하나는 직선이고 이 두 직선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직선에서는 그러면은 1번 직선에서 하나의 점을 끄집어낼 거면 2번은 그냥 그대로 직선을 그대로 쓸 거고요. 또 하나는 1번을 직선으로 그대로 쓰고 싶으면 2번에서는 점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 개념 박스에 나와 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는 직선 그대로 쓸 거고 하나는 점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거든요.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만 점을 끄집어낼 때 되도록이면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1번에서 점을 끄집어낸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x에다 0을 y에다 0을 넣었다 치면은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인 점을 끄집어낼 거라고요. 그래서 1번을 점으로 끄집어냈으면 2번에서는 x-2y-2는 0입니다 라는 직선으로 사용할 거예요. 꼭 여기서 이런 점이 0일 필요는 없는데 0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주면 루트 1 더하기 4.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이지만 y는 사라졌고요. c자리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5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루트 5겠네요, 답이.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2번에서 점을 끄집어낸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1번을 이제 직선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x-2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을 쓸 거면 저는 2번에서 만약에 점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y에다 0을 넣어서 2,0이라는 점을 끄집어낼 거예요. d는 루트 1 더하기 4 이제 x자리에 2가 들어가고 y는 0 들어갔으니까 끝났고 3. 그럼 결국 이것도 당연히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1번에서 점을 끄집어냈으면 2번은 직선 그대로 쓸 거고요. 1번을 직선을 쓰고 싶으면 2번에서는 점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점은 x좌표 또는 y좌표 하나가 0인 게 계산하기 편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제 옆에 가서 표준형 애들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푸는 과정, 이거는 풀이 과정 그렇게 안 어려워요, 여러분. 평행이라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둘 중에 하나에서 점을 끄집어낼 건데 되도록이면 좌표가 하나가 0인 게 편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직선이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고요. 2번 직선이 y는 2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점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x에다 0을 넣어서 0,3입니다 라는 점을 끄집어낼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직선을 그대로 쓰겠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자꾸 이러네요.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2x-y 더하기 5는 0으로 바꾸고 일반형으로 바꾸고 푸셔야 됩니다. 거리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4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5. 여러분들이 일반형을 안 바꿀까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2라고 쓰겠죠. 그 유리화 해주시면은 5분의 2 루트 5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하나가 점이 되면 하나는 직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점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되도록이면 좌표가 0인 게 편하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168페이지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을 때,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 하나는 점을 잡을 건데 점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이 되도록 잡으면 계산이 편리하다. 편리한 거지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되도록 계산이 편한 게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풀이 과정에 보면 좀 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막 그런 건 아닌데 계산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원칙으로 푸는 거 하나랑 제가 신발끈으로 푸는 거 하나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정석적인 풀이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28번에 1번이고요. 점 3개를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점 3개를 주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라고 돼요.
그래서 점 3개가 2, 마이너스 1. 자, B는 4,5.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이제 풀이 과정에서는 밑변을 변 AB라고 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변을 뭘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밑변을 AB로 잡으면은 꼭지점이 C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주보는 꼭지점이 C가 되는 거고, 밑변을 BC로 잡으면 마주보는 꼭지점이 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 여러분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라 라는 건 아닌데, 일단 풀이 과정에 써 있는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밑변을 A, B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C를 기준으로 잡고요. 이렇게 A, B를 밑변으로, A, B를 C에 대한 대변으로 하는 이렇게 삼각형을 잡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AB의 길이를 안다면 AB 길이랑 높이랑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먼저 잡으러 가는 거예요. AB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여러분. 뒤에서 앞에 거 빼고요. 4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5 빼기 1이죠.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루트 10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10으로 정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 높이, 노란색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높이를 구하려면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은 C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직선이라는 거는 A, B를 점 A, B로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만든다는 건 일단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 빼기 2분의 5 빼기 1. 그래서 2분의 6이니까 기울기는 3이라고 되고, 앞에 있는 점 A라는 걸 사용하면은 3x-2 마이너스 1. 그래서 3x-6 마이너스 1이니까 3x-7입니다. 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AB라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y는 3x-7. 그리고 점은 요 점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겠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y는 3x-7. 근데 우리는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 가지고 두 점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9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7.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가 루트 10분의 7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높이, 결국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이 높이가 루트 10분의 7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흐름 이해되세요? AB 길이 먼저 밑변처럼 해서 길이 구해줬고요. AB를 밑변으로 잡았으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잡아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AB 직선을 구했고, 세 번째에서는 말 그대로 C라는 점과 AB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기본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 흐름이고요. 자, 이제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 A라는, 다시 점을 적어놓고 갈게요.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 아이고. B라는 점이 4, 5. C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실 거예요.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을 적어주고, 이거를 사실 그냥 절대값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호는, 이 길다란 기호들은 절대값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을 순서대로 xy라고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첫 번째 점을 다시 한번 적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점을요. 그리고 나서 이 방향으로는 곱하면서 더해 줄 거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는 곱하면서 빼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느낌으로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 자, 절대값 지워야죠. 자, 빨간 방향으로 곱하면서 더합니다, 여러분. 2 곱하기 5.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죠. 그리고 파란색 방향으로는 곱해서 뺍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그냥 갈까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에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6에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1, 4, 5, 10, 16, 26, 14네요. 2분의 1 절대값 14니까 계산하면 7이라고 나오겠죠. 값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알아놓으면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때 못 써요, 여러분. 서술형 때 쓸 수가 없어서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실 거지만 서술형 때 쓰질 못하기 때문에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흐름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흐름대로 이해를 하셔서 꼭 1, 2, 3번으로 나눠서 풀 필요는 없지만 흐름대로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흐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그냥 2번 그냥 2번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흐름 한번 봐주세요. 2번 문제가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C가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A, B를 밑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A, B의 길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죠? 1, 루트 1, 그리고 5니까 26이죠. 제곱하면 25, 그래서 26이 되는 거죠. 자, 계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직선 구해야 돼요, 여러분. A, B의 직선 구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요. C를 기준으로 꼭지점처럼 하고요. A, B가 돼서 일단 A, B 길이가 루트 26입니다 라고 구한 거예요. 구해놓고 이제 A, B의 직선의 길이를 구해야, 그래야 우리는 직선의 길이가 아니라 직선을 구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니까 A, B를 지나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계산하면은 1분의 마이너스 5, 기울기가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5, 점 A를 쓸게요.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럼 두 번째까지 됐고요. 세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잖아요. 점은 주어진 점 C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C요. 4,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고, 직선은 일반형으로 바꿔서 5x 플러스 y 플러스 16은 0입니다 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공식 D는 루트 5 더하기가 아니죠. 25 더하기 1. 그리고 절대값 4, 5,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16. 절대값. 그래서 루트 26분의 10, 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6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 놓고 그럼 이제 높이가 루트 26이 나오는 거죠. 그럼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6, 높이 루트 26.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6이니까 넓이는 13이라고 나오겠죠. 이 흐름대로 되도록이면 처음엔 어색할 때는 이 순서대로 지켜서 문제 풀어주세요,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고 그냥 쭉쭉 풀 건데, 처음에는 흐름대로 맞춰서 풀어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다음 파트가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이 이제 내용이 좀 많고,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계산 과정도 이제 뭐 제곱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직선의 방정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모르는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 학원에 와서 다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시작을 해 볼게요.